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료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 런웨이에서 어떻게 그 워크플로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할 목록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처음에는 기본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런웨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응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런웨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용 워크플로우로는 리트레인과 스케일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학습 및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EDA와 모델 개발을 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모델은 추후에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모델 디벨롭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디플로이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빙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서는 저장된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모델 디플로이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런웨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전 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인데요. 이번 시연에서는 로봇 파일이 3대 정도가 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고 가정을 한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파일 세대가 어떤 임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런웨이에서는 데이터 소스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추후에 설명드린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UI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실제로 런웨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웨이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저는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탭이 있는데요. 엔지니어나 뷰어의 권한에 따라서 가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소스를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이쪽 런웨이의 세 번째 탭에 데이터 소스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등록해 놓은 데이터 소스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요.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에 커넥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데이터 소스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포스트그레스 SQL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소스를 등록을 하고요. 필요한 크레덴셜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을 한 후에 테스트 데이트 소스 커넥션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처럼 로봇이라는 데이터 소스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출력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테이블 정보들인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쌓을 때 실제 로봇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 정보들은 굳이 유저들에게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쪽에 Show On Off 버튼을 통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노출하지 않을 테이블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런웨이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독립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실제로 말하는 프로젝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A에서는 분류 문제, 프로젝트 B에서는 회귀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푸는 것을 프로젝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런웨이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 제일 첫 번째 메뉴인 프로젝트 탭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현재는 추가한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요. 한번 New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과 설명에 대한 것을 입력한 후에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처럼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처럼 런웨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스냅샷, 파이프라인, 모델, 스트림, 스케줄, 링크 버튼들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메뉴의 설명은 이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모델 디벨롭먼트의 첫 번째 단계인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선정입니다. 런웨이에서는 이것을 데이터 스냅샷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해서 스냅샷은 데이터 소스에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스냅샷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여러 명의 유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학습으로 사용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유저들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EDA 및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유저들이 정말 같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소통을 했을 때 블로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공통된 데이터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 EDA 및 모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냅샷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런웨이에서 데이터 스냅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에 데이터 스냅샷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한번 Create a Data Snapshot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경우 저희가 이전에 등록했었던 데이터 소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로봇의 로봇 1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스냅샷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냅샷이 생성이 완료되었는데요. 데이터 스냅샷을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성된 데이터 스냅샷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데이터의 쉐입이나 파일 사이즈 그리고 헤드를 확인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데이터 EDA 및 모델 개발입니다. 런웨이에서는 데이터 EDA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링크를 제공합니다. 링크는 마키나락스에서 개발한 주피터랩 익스텐션인데요. 각각의 유저들은 독립된 링크를 보장받고 독립된 링크 공간에서 데이터 스냅샷을 이용해서 EDA 및 모델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럼 링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CPU 타입으로 할 건지 GPU 타입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CPU 타입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면 이 링크 버튼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인 주피터 랩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링크에서는 런웨이에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쪽 런웨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Import Data Snapshot Save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Import Data Snapshot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쪽 데이터 스냅샷에 저희가 런웨이에서 만들었었던 데이터 스냅샷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컴포넌트로 등록한 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런웨이에서 확인했었던 데이터 스냅샷의 상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는 런웨이에서 링크를 통해서 공통된 데이터 스냅샷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런웨이로 보내야지 런웨이에서 이를 디플로이먼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이 send model to runway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함으로써 런웨이 모델 탭에 모델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노트북입니다. 우선 실행시키기에 앞서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커널을 한번 재시작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디텍터라는 모델이 학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디텍터를 확인해 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런웨이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는 런웨이 메뉴를 통해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런웨이 메뉴에서 세이브 모델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선 런웨이에 어떤 이름으로 보여질지를 입력한 후에 이 파이프라인에서 학습이 완료된 객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프리딕트 메소드와 어떤 데이터로 할 수 있는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런웨이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링크의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킨 후에 완료가 된 후에 다시 런웨이의 모델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런웨이 모델 탭에 누르게 되면 저희가 입력했던 어노말리 디텍터라는 모델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거는 파이프라인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이 완료된 파이프라인에서 링크의 상단을 보게 되면 Save Pipeline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추가할 건지 파이프라인의 버전을 올릴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된 후에 런웨이에 돌아와서 파이프라인 탭을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쪽 파이프라인 그래프가 저희가 링크에서 올린 것과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키는 것은 이후에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과정은 모델 디플로이먼트의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저희는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림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등록한 데이터 소스에 주기적으로 쿼리를 날려서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소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스트림에서는 이후에 설명드릴 디플로이먼트라는 곳에 새로운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런웨이에서 한번 스트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에서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은 스트림 탭에서 Create a Stream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이름을 로봇파일 1에 대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생성이 완료된 스트림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직 디플로이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성된 스트림에 모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스트림에 모델을 배포하는 방법은 저희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디플로이먼트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스트림이 어떤 식으로 디플로이먼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지 보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를 스트림으로 전달하고요. 스트림은 그것을 디플로이먼트에 전달을 해서 디플로이먼트는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 값을 DB에 저장하는 과정으로 쉽게 서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제로 런웨이에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탭을 누르게 되면은 모델에서 디플로이 모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 모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스트림에 배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메소드로 프리딕션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메소드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함수는 predict를 이용하지만 scikit-learn에서 스케일러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transform,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inference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메소드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 메소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플로이 버튼을 누른 후에 스트림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현재 디플로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디플로이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완료가 된 디플로이먼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엔드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엔드포인트들은 이 디플로이먼트에 쌓인 프리딕션에 접근하기 위한 DB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B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추가적인 기능들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의 경우 현재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레이턴시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쌓이고 있는 로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뷰 리절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모델이 예측하고 있는 예측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리딕션 스냅샷입니다. 네, 프리딕션 데이터 스냅샷은 우리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이 어떤 데이터로 나왔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측값과 모델을 머지를 시켜줘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완료하게 돼서 데이터 스냅샷으로 돌아오게 되면 데이터 스냅샷의 Prediction 탭에서 저희가 생성한 Predict 스냅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측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링크 버튼을 눌러서 쉽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행을 시킨 후에 DF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음처럼 어떤 데이터 그리고 어떤 예측값이었는지를 확인해서 모델을 디버깅하거나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응용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런웨이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리트레이닝입니다. 리트레이닝에 대한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배포한 모델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성능의 저하는 데이터 드리프트로 발생을 해서 최신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면은 다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지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 이용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모델을 저장해서 이 모델을 재배포하는 것이 리트레이닝의 전체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런웨이 컴포넌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데이터 스냅샷 1은 저희가 기존에 배포했었던 최초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된 데이터 스냅샷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통해서 모델 1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리트레이닝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스냅샷 2는 최신의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델 2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학습을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새로운 데이터 스냅샷을 만드는 겁니다. 로봇 1에 대해서 리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스냅샷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이 리트레인 데이터는 저희가 최초에 생성했었던 트레인 데이터보다 조금 더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모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액션 버튼에 run 버튼이 있습니다. run에 들어오게 되면은 run의 데이터 패스 파라미터에서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 스냅샷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재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리트레인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된 후에 파이프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처럼 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스테이투스가 완료 버튼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델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노말리 디텍터 11이라는 모델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프라인을 실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나왔는지 어떤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저희가 최초에 만들었었던 스트림의 디플로이먼트 B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재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바로 서빙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런웨이로 돌아와서 새로 학습이 된 모델을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었던 스트림에 배포를 한 후에 한번 스트림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 학습한 모델로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워크플로우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저희가 최초에 모델을 생성을 할 때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모델 학습하고 배포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모델로 POC를 통해서 어떤 모델이 최적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검증이 끝난 경우에 이 검증이 완료된 모델들을 결국 엔드의 장비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런웨이에서는 이 과정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로봇8로 돌아와서 저희가 계속 로봇암 1에 대해서 모델을 검증하고 배포를 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학습이 된 모델이 성능이 잘 보일 거다라는 판단이 생겼을 때는 이를 로봇팔 2, 로봇팔 3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확장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로봇팔 2에 대해서 데이터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데이터 스냅샷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이후에 로봇팔 2에서도 똑같이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그 모델을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로봇팔 2에 대해서 빠르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n대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은 쉽게 UI를 통해서 저희가 n개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런웨이에서 한번 스케일 아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팔 2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스냅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팔 2에 대해서 데이터 스냅샷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로봇팔 2 트레인으로 모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실행이 완료되면 모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로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로봇팔 2에 대해서 생성이 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우선 스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팔 2에 대해서 스트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림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모델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로봇2에 대해서 배포를 할 거고요. 배포가 완료된 후에 한번 스트림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이 배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보면은 현재 추론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런웨이를 통해서 여러 대의 장비에 쉽게 모델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